안녕하세요. 간이국 교우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177페이지의 전기사업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배전사업자란 배전사업의 인가 받은 자를 말한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전기사업은 현재 발전사업과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과 구역전기사업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이러한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인가 받은 자를 배전사업자로 설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저압이란 교류에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3번 특고압이란 7000V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에 대한 전압 구분을 관리실무에서 또는 관계법규에서 자주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이 전압에 대해서는 저압, 그리고 고압, 특고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직류와 교류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교류이죠. 그래서 여기 저압은 교류인 때는 600V 이하, 고압의 경우는 600 초과, 7000V 이하의 것을 고압이라 하고 특고압은 7000V 초과하는 때 특고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의 경우는 750V 이하를 저압으로 하고 750초가 7000V 이하의 것을 고압, 7000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교류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은 최대 35,000kW이다. 4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 전기수용설비란 소전설비와 분해 배전설비를 말한다. 여기 전기수용설비란 전기를 받아 이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이용할 용자를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건물 옥상 올라가다 보면 한전처로부터 전기 공급받기 위한 기계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수용설비입니다. 특별히 이 전기 수용설비는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소전설비와 건물 내부에 전기를 배급하기 위한 군의 배전설비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용설비에 대한 표현 꼭 한번 구분해 놓으시고 과거 관리실무에서는 군의 배전설비를 16회 때 주관식 문제로 따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용설비에 대한 표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발전 사업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발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등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이 전기를 전력 지상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발전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을 통해 도시 지역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를 송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전 사업자는 발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배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송전 사업이라 표현하고 이 배전 사업자는 송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기 판매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전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발전 사업, 송전 사업, 배전 사업, 전기 판매 사업으로 각각 구분해 주시고
우리가 기본서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기 판매 사업자는 배전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사업자는 겸업할 수 없지만 전기 사용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전기 판매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의 경우는 겸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전기사업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구역 전기사업이 있는데 이 구역 전기사업은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산업단지 내 공장이 필요한 전기를 산업단지 자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다. 그러한 개념에서 구역 전기사업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확보하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정된 구역의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역 전기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기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기 사업은 구역 전기 사업을 포함한다. 5개의 전기 사업, 발전 사업, 송전 사업, 배전 사업, 전기 판매 사업, 구역 전기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을 다시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란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및 일반 전기 설비 외 전기 설비를 말한다. 여기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소전 설비 등을 전기 설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기 사업용과 그 밖의 용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모두 전기 사업용이라 표현하고 전기 사업자 아닌 자가 발전기를 정전에 대처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상 발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전기 사업자 아니죠. 그러한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자가용 전기 설비와 일반용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용량이 큰 전기 설비를 자가용 전기 설비라 하고 소규모 전기 설비를 일반용 전기 설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는 소규모 전기 설비로서 특별히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를 일반 전기 설비라 표현하고 수전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의 전기 설비 그리고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 또는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의 경우는 100kW 미만의 수전 설비를 일반용 전기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 전압 600V 이하이고 10kW 초과하는 발전기가 있다고 하면 전기 사업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를 자가용 전기 설비라 표현합니다. 결국 이 자가용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설비이고 소규모 전기 설비인 일반 전기 설비가 아닌 것을 자가용 전기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근 고층 아파트나 또는 고층 건물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 유지를 위해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전력계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그냥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게 아니죠.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자는 배전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4번 틀린 답으로 해놓습니다. 5번은 배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5가지 전기사업과 관련되어 다시 살펴주실 것은 이 5가지 전기사업에 대해서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사용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배전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는 겸업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이 전기사업법이 좀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게 된다고 하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역 난방공사나 또는 상암동 쪽에 있는 난지도 열병합 발전 사업자가 존재하는데, 그들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를 주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판매 사업 겸업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확인했습니다. 3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 수급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 여기 전력 수급 계획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 공급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주무부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이러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전기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이 배전 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배전 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겸업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으시고, 해설과 관련되어 집단 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전기 사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관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4번 법인이 아닌 전기 사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번 안전관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등에 필요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배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전력 수급 안정에 관한 설명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2년 단위로 수립했던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2번 전력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며, 3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이를 수립 시행한다. 보통 기본 계획과 관련된 계획 기간은 5년 아니면 10년 단위로 각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특이하게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전기사업자 동을 해놓습니다. 매년 12월 말일까지 계획기간 3년 이상을 하는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5종류의 전기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전기사업 부분에 필요한 전기설비에 대한 설치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기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전기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이고 이를 수립하는 자는 각각의 전기사업자가 담당한다. 그래서 1번과 4번에 관한 지문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 송전사업자 등은 전력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 그래서 4번은 답을 2번에 놓습니다. 5번입니다.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 좀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으로서 개별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사안들을 최근에 자주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사업법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사안들을 모두 따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공부한 내용만큼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만약 전기, 기사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검토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달랑 2문제밖에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놨지만
그 밖에 전기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자격증 따더라도 전기사업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필요한 사항 빼고는 버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전기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전기 공급 의무입니다. 발전사업자, 전기 판매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있어서는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 전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주파수로서 110V와 220V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380V의 표준 전압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주파수와 관련되어서는 60Hz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구동하게 되었을 때 1분에 몇 번 도느냐에 따라 전기의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50Hz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독일식 발전기와 그리고 60Hz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식 발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식 발전기를 채택하여 현재 표준 주파수를 60Hz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전압과 표준 전압이 주파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다른 전압 주파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열지 않았다고 하면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사이에는 전기 공급과 관련된 약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 약관에서는 전기 요금을 언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단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요금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단전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리고요. 요금 내지 않았을 때 전기 공급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가 많은 양의 전기를 공급 요청하게 되면 대량 전기 공급 요청에 대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준비 기간 주어지지 않고 많은 양의 전기 공급을 요청하겠다면 이때는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0만 kW 이상의 전기를 4년 전에 요청한다고 하면 그때는 전기 공급해 줘야 되지만 저 30만 이상의 전기 공급을 한 1년 또는 2년 만에 전기 생산해서 공급해달라 요청한다고 하면 그때는 전기 공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kW 이상의 전기 공급에 있어서는 4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미리 요청해야 되며 이러한 준비 기간 주어지지 않고 전기 공급을 요청했다고 하면 이때는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발전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지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그 밖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문관에 인가받아야 된다. 현재 전기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청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 받게 된다고 하면 기본요금과 그리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그리고 연체 한적이 있다고 하면 연체 비용 등을 각각 기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금 명세에 대한 상세한 구분 명시로 이해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품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전기 품질에 대한
기록, 보존, 측정은 전기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품질을 관리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14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전기 품질의 측정, 그리고 결과, 기록, 보존과 관련되어서는 갑자기 전기위원회,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라고 하는 특이한 단체명을 우리가 시험 지문에서 봤는데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틀려도 상관없겠죠. 5번입니다.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전기 품질 유지와 관련되어서는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발전 사업자와 송전 사업자는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두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판매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는 이 두 가지 중에 전압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고 그 품질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전기 판매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전기 사용자를 만나고 이들에게 일정한 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 만약 전기 용품이 220V에 가동하는 전기 제품을 전기 사용자가 사용 중인데 이자에게 380V 또는 600V의 전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전기 제공으로 전기 용품이 고장 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사용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전기 판매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 신경 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압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 이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력을 사고 파는 시장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에 있어서는 전압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주파수가 같은지. 그래서 주파수가 서로 같았을 때 거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오직 주파수에 대해서만 그 품질을 측정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기 전기 품질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기 판매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는 전압을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주파수를 측정하고 유지, 관리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예입니다. 1번 전력시장의 개설 운영, 그리고 전력량의 계량. 그래서 전력 거래량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을 계량이라 표현합니다. 회원 자격 심사. 전력시장의 전기의 판매, 그리고 구매하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유지한 때만 전력시장에서 매매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 심사 이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전력거래 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 청구, 정산, 지불.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되게 됩니다. 5번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 전력시장 운영규칙, 이 운영규칙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만들게 되지만 그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허가 사안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유 업무이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전기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을 5번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전기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1번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전기 대량 공급 요청 그리고 전기요금 체납 시에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시험 지문을 내게 되는데 1번 공급약관에 정하는 기일까지 요금 내지 않았을 때 전기 공급 중단시킬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전기 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았을 때 전기 공급 중지시킨다. 그런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입니다. 전기 사용자가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 외 전압, 주파수로 전기 공급 요청한 때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죠. 부당한 요금입니다. 3번입니다. 전기 공급 요청한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 판매 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 공급 요청한 경우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말 보게 되면 부당한 요구라는 이야기죠.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른 변동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장이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우리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로서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와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전기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특정 건축물에 전기 공급을 중단해달라 시군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요청에 전기사업자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이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전기 공급 안 할 수 있죠. 5번입니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가 사용 예정일 4년 전에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여기 3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 공급을 4년 전에 요청하게 되면 전기를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이라고 하면 3년 전에 전기 공급 요청하게 되면 전기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문에서는 사용 예정일 4년 전에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 공급을 요청했다 표현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요청한 것이죠. 이때는 전기 공급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자가 대량 공급을 요청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킬로와트 이상이라면 사용 예정일 4년 전에 요청한 때 정당하게 전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만 킬로와트라는 말 보게 되면 4년 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7번은 5번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때는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8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기사업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 종료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된다. 2번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재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우리 한국전력거래소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업무는 전기거래와 관련된 전력시장 개설, 유지를 주된 업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전력거래소 회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거의 초봉이 1억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얼마 없지만 전기과 졸업했다고 하면 이 한국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 것도 꽤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고요.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발전사업이란 전기 생산에서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4번 발전사업 및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 수요 공급 수급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의 계획 기간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답을 5번에 놓으시는데 이것도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기출문제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에 내지 않고 이처럼 전기사업자 부분을 주로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사업시행 결과 보고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 부분은 17회 기출문제 출제되었다지만
이것까지 공부할 사항은 못 되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쪽으로 합니다. 10번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계획은 시군 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한다. 1번 틀립니다. 자가용 설비에 대한 설치 공사는 산업통상자원관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자가용 전기설비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시군 구청장의 인가사항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데 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부터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검사 동원해 놓으시고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 완료부터 5일 이내 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5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현재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면 전기사업용, 전기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게 되면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용량이 큰 것을 자가용 전기설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각각 지급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가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사항이 아닌 경미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전기설비의 설치에 있어서는 한전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지 누구의 인가가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가받아 전기설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가용 전기설비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일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설비에 전기 공급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용전 검사는 전기 설비에 전기 공급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는 검사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각각의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와 전기검사 실시하고 검사 맡았던 안전공사는 검사 한 날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신청해야 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다고 하면 해당 전기설비 사용할 수 있고 불합격했다고 하면 해당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용전 검사와 관련되어서는 불합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등에 정전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발전기를 갖춰놨는데 그 비상발전기가 사용전 검사 결과 불합격했을 때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공급받게 되는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합격했지만 이것만 불합격했다 해서
건물 전체 전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판단하여 임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만 허용하고 정기 검사에 있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 사용은 재검사 받게 된다고 하면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죠. 그 재검사 받을 때까지 잠깐 사용해도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3월 이내 임시 사용 가능하고 기간 연장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 임시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승인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다시 살펴놓습니다. 11번입니다. 자연전기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안전공사는 자연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자 검사 또는 정기검사 한 때 검사 완료로부터 7일 이내 검사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된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검사 받고자 하면 7일 전에 신청해야 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설치공사 등을 한 자연전기 설비는 산업통상장관 또는 지도에 설치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 사용할 수 있다. 임시 사용기간은 3월. 그 기간 연장하게 되면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임시 사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자연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그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전체에 대해 사용검사로부터 4개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검사 결과 불합격하게 되면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연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가스터빈과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는 2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거부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검사 결과 관련되어서는 5일 이내 통지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신청 7일이죠. 그리고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 자가용 전기 설비의 사용전 검사 결과 불합격한 때 임시 사용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11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2번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된다.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정기검사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공사는 정기검사 한 경우 검사 완료로부터 5일 이내 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재검사는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정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시 사용은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만 임시 사용 가능하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 전기설비 외 전기설비를 말한다. 2번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공사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하건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했던 점 기억해 놓습니다. 3번.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임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가용 전기설비와 관련된 임시 사용은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죠. 4번입니다.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하고 1년 초과할 수 없다. 5번. 재검사 3월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 완료부터 2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3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일반 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용전 점검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 서류 첨부하여 점검 받으려는 날 3일 전까지 안전공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용전 점검 제도와 관련되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사용전 점검에 있어서는 점검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보한다. 2번입니다. 안전공사는 사용전 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증을 점검 시청인에게 내줘야 된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와 일반 자가용 전기 설비와 비교되는 것이 일반용 전기 설비인데 여기 일반 전기 설비는 우리 가정집에 한국 전력으로부터 전기 공급받는 장비 보신 적 있죠? 그게 일반 전기 설비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인허가 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업자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 전기 설비가 잘못 관리되게 된다고 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용전 점검 그리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 점검은 전기 공급하기 전에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용 점검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 설비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전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사용전 점검은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신청하여 점검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읍, 면, 동, 장소를 기준으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에 걸친 정기 점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해당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점검 받고자 할 때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기 점검 기간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누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사에서 정기 점검 기간이라는 것을 통보해 주게 되면 그때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 결과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해당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적합 판단 받게 되면 재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일부터 2월 이내 재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점검 결과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해당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 자가용 전기 설비에 허용되었던 것이 일반 전기 설비에 있어서는 임시 사용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실 것이 여기 전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이 정기 점검은 아파트의 경우는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정기 점검한다고 하면 점검 받을 기간이 전 2개월, 후 2개월이라고 하면 4개월이죠. 그 4개월 사이에 특정 읍면 동이 정기 점검 기간에 도래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안전공사는 정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그 사실 통지하여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해야 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일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한 후 2년 되는 날,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 실시한다. 3년마다 실시하고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 일반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전기설비에 대한 설치 공사 완료된 후 전기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5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 중에 일정한 용량을 갖춘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전기안전관리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기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 600V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600V 이하의 전기수용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압이라 분류는, 교류와 관련되어 저압이라 분류는 그것은 600V 이하였죠. 그래서 600V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 저압의 전기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가용 전기설비를 관리를 맡기게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다 해서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수용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해설을 보면 발전기와 관련되어 용량 10kW 초과하면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20kW 이하의 발전 설비라고 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그 용량이 20kW 초과할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휴지적인 전기설비라면 사용 중지 상태이죠. 전기안전관리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관련되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에 놓습니다. 3번 안전관리자와 보조원 구분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4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교육을 필수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고, 이걸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해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를 위해서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내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일반 전기설비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반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과 정기점검해야 한다. 2번. 안전공사 전기판매 사업자 하여금 사용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사용 점검 후 최초 전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한 다른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일반 전기설비와 관련되어 전기점검은 읍면동,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점검기간이 정해지게 되면 안전공사가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전기점검에 대해서도 사용전 점검 받고 1년 이내 실시한다. 그런 말 사용하지 않고요. 최초의 전기점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의 다른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받는다. 그런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3번 최초 전기점검 몇 년 이내 실시한다. 그런 취지로 나온다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한 다른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공동태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전기점검은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 점검한 후 2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은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 점검한다는 것 다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답은 5번입니다.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 20kW 이하의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죠. 20kW 초과. 그래서 30kW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수용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 4에 휴지 통보한 경우 휴지 중인 휴지라고 하는 것은 사용 중지 상태이죠. 이때는 전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86페이지의 기입형 문제 함께 보시면 무엇이란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 공급 구역의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역 전기 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구역 전기 사업자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여러 공장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업단지 자체에서 전기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란 말 확인하시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 공급하는 자, 구역 전기 사업자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무엇이란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군의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군의 배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 동원해 놓습니다. 배전반 동원해 놓습니다.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전기 설비를 수전 설비라 표현합니다. 반면 이 수전 설비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군의 배전 설비 기억나시죠? 배전반으로부터 컨센트, 스위치까지를 군의 배전 설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반면에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 작년 기출문제였는데 계획기간은 3년 단위였던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 계획기간은 2년.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연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엇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일반 전기설비는 부적합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받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죠. 5번입니다.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자는 사용공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임시사용 통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 임시사용은 자가용 전기설비 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기간은 3월 이내이며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시특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